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지만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나도 잘 몰라.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요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시장이 좀 빠지는 이유, 그죠? 시장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데 뭐 사실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정답은 불안해서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또는 매수를 안 하고 있다. 뭐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시장이 왜 빠집니까? 그럼 매도가 많아서, 또는 매수를 안 해서. 뭐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항상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너무 시장을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냥 이것저것 다 끄집고 갖다 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시장이 왜 하락했습니까? 나쁜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다. 매도를 좀 했다. 내가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뺏길까봐 무서웠다. 또는 이제, 지금 사면 손해볼까봐 매수를 안 했다. 뭐, 그냥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왜 무서워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무서워했냐? 어쩌면 시장이 사람들에게 콩사탕을 준 걸 수도 있어요. 또는 공놀이를 제안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 근데 확실히 주간이 너무 뚜렷해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요. 주간이 너무 뚜렷하면 이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콩사탕이냐 공상당이 싫은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왜 무서워했는지. 일단은 재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요겁니다.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근데 이 재료는 사실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뭐 생각했었던 거잖아.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왜?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풀이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출석 먼저 부르고 시작을 하죠. 한사발님, 마킹님, 백조부자님, 인내와 용기님, 황금주도주님 오셨고요. 게스트분들 계십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이인성님 어서 오시고요. 윤진호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송이라고요. 저도 윤진호님 아주 좋아요. 좋아. 죄악을 벗은 영혼님, 기가 막히다. 이번 생에서는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차라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복 받았네요. 복 받았어요. 자, 김혜숙님 어서 오시고요. 자형님 반갑습니다. 소피, 리소피님, 소피 하면 우리는 꼭 그 소피 마르소 생각나잖아요. 따단 그 소피 마르소 서 있을 때 뒤에서 누구예요? 그 남자가 그냥 헤드폰을 싹 끼워주면서 라붐 노래가 나오죠. 빠밤. 나 그때 보고 소피 마르소 정말 최애 캐릭터가 됐었잖아요. 소피 마르소 막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늙었더라. 세월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 그죠? 아무튼 소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날님 어서 오시고요. 브레스 브리스님 시황 잘 보고 계시다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때로는님, 저도 주세요. 때로는 불러드리겠습니다. 필명 너무 절묘한 거 아니야? 때로는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씩, 오세요. 버라이어티님, 콩사탕. 잘 모르는 분들 있더라, 이런 유머. 그런 유머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시면 순식간에 그 자리가 얼어붙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업이 되어 있다. 내가 너무 좀 기분이 좋다 그럴 때 이런 유머를 사람들이 쓰란 말이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과매수 국면에 대한 과열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뒀다가, 제가 해드린 유머는 꼭 기억해뒀다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마음을 좀 가라앉혀주는 그런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써먹으면 왕따 돼요.
저처럼 그냥 집에서 혼자 놀게 돼. 친구가 없어, 젠장아. 네, 그렇습니다. 사이클 버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이는 많진 않아요. 네, 사람들이 딱 보면은, 네, 지난번 얘기 안 했어요? 그 20대 여직원이 저보고, 뭐 30대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했더니, 그 여직원 누구냐고, 사회생활 정말 잘한다고. 네. 삶이 그렇지 뭐, 젠장할. 아무튼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는 꼭 새해에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받으면 좋잖아요. 꼭 새해에만 복 받아야 되나? 그죠? 매일매일 복되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오늘도 복을 많이 받았어. 네, 성투사 복까지 다 뺏어갈 거야. 뭐 이런 그건 나쁜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다 같이 행복해지자. 이렇게 기쁨은 아시죠? 기쁨은 나누면 2배. 네, 슬픔은 어떻게 해요?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래서 기쁨이만 있는 거야. 기쁨은 2배, 슬픔은 묻어놓고 차차차. 만개꽃님 어서 오시고요. 네, 이제 심각한 이야기 합니다. 이제 목소리 바꿀 거예요. 진지하게 갑니다. 자, 이제 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요.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재진은 말이죠. 이거 나 성대모사 하고 싶은데 안 돼. 젠장. 그런데 말입니다. 잘 안 되더라. 더 연습할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목구녕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네. 저는 그런 좀 까는 목소리, 동굴 목소리 이건 잘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조금 가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고 맹구 이런 거 잘 돼요. 선생님 오셨군. 주작 그만 떨어야지 젠장. 하늘에서 눈이 와요. 자,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여기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네. 자, 이것만 딱 알면은요, 사실 어이구 미국에서 저런 일이 생겼어?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국이 50개 주예요. 51개인가요? 52개인가요? 몰라. 근데 하여튼 50개 주라 칩시다. 미국 50개 주에서, 야, 이 50개가 틀릴 수 있으니까 50여 개 주에서, 네, 이러면은 틀린지 몰라. 미국 50여 개 주에서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25개 주의 확진자가 늘고 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제 나온 이야기는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플로리다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 두 지역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야, 이거 새로운 어떤 그 확산이 되는 거 아니냐.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입장은 이래요. 정부의 입장은 2차 정부가 어디냐면 우리 정부가 아니에요. 백악관. 정부의 입장은 2차 확산이 일어나도 괜찮아. 네. 잘 통제되고 있고요. 경제 봉쇄는 다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시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2차 확산 뭐 그게 뭐 얼마 대단하겠어?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1차 때 빵 하고 터진 거하고 2차 때 터진 거하고 좀 달라요. 아시죠? 네, 처음에 딱 연애를 시작했어. 남자와 여자가 딱 연애 시작했는데 여자가 화가 났어. 기분이 나빠. 근데 몰라 잘. 남자들은 사실 말해주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네가 화난 게 뭔지 알려줘야지 내가 너한테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가. 그럼 여자는 내가 그걸 꼭 얘기해야 돼? 그럼 남자는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 그럼 여자는 뭐라고 해요? 됐어! 그럼 싸우잖아요. 이게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뭐 볼따구에 밥풀을 묻혔었다라든지 밥 먹을 때 소리를 냈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이제 뭔가 머리 헤어 스타일을 바꿨는데 남자가 못 알아봤다. 사실 남자도 못 알아봐. 그거 알려줘야 돼요. 나 머리 어디 달라지지 않았어? 이렇게 해야지 알려주는 알지. 그거 뭐 어디 달라진 데 없어. 그러면 남자들은 멘붕이 온단 말이에요. 뭐지?
뭐지? 심적인 변화가 생긴 건가? 네,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간단한 거야. 나 아이라인 뭐 바꿨다? 뭐 아이라인 바꾸는 내가 어떻게 하냐? 씨, 눈은 그 뭐 그죠? 틴트 색깔을 바꿨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엽기적인 그녀처럼 네, 나는 시험 볼 때마다 팬티를 안 입는다. 근데 나 오늘 시험 봤다. 뭐 이런 쓸데없는 개소리 하게 되면 이제 남자들은 쓸데없는 상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겠지. 근데 두 번째부터 어떻게 돼요? 뭔가 화가 났어. 그럼 아, 얘가 지금 말 못한 뭔가가 있는 거구나. 내가 뭘 했지?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겠죠. 그게 1차와 2차 확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1차 확산 때는 멋모르고 당했어. 괜찮을 겁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빵 하고 터지기 시작하면서 일파만파 쫙 퍼집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으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공포심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봉쇄, 뉴욕시 셧다운 이런 식으로 빵 터지게 되니까 경기 위축이 화끈하게 들어가고요. 네, 사람들이 못 살겠다. 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나빠지지 않으니까 점점점 경제 활동들을 재개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봉쇄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죠.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야. 그런데 2차 확산이라는 게 빵 터져요. 야, 근데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떡하냐? 여기서 이제 정부가 고심을 하는 거죠. 지금 일단 맛을 봤는데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긴 싫어. 그러니까 경제 봉쇄는 풀지 않을 거야. 조금 이제 추가적인 어떤 경기 확장, 부양 이런 것들은 조금 느슨하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누리고 있는 이 부분들을 빼앗기기 싫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경제 봉쇄 안 할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1차 때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 것인지 내가 알고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 지역, 핫스팟이라고 하죠. 핫스팟, 핫존, 이렇게 뜨거운 지역. 뜨거운 지역이 맞는 거야? 그것도 감염자가 많은 지역. 그 지역만 딱 부분 봉쇄를 시키는 거예요. 부분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만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많이 퍼지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태죠. 자, 거기까지는 일단 좋았는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해도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외국 기업님 어서 오세요. 네.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다시 봉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스스로 자가 격리라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 그냥 나 밖에 안 나갈래. 경기가 다시 위축될 만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고, 공교롭게도 오늘은 어제라고 해야 되겠죠? 공교롭게도 어제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어요. 없었다. 네.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IMF의 경제 성장률 발표. 근데 미국이 마이너스 0.8이 될 거래. 그리고 예상치보다 더 나쁜 경제 수치를 끄집어냅니다. 이번에 경기가 좋지 않을 겁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아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IMF는 사실 굉장히 좀 얄미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못된 애들이잖아요. 우리 IMF 때 기억나시죠? IMF 때 이 새끼들이 네, 사실 이 IMF의 배경은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 얘기를 잠깐만 좀 해드릴까? IMF가 생겨난 배경에서는요, 사실 빠른 경제 발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빼가지고 얘기할까요? 네. 오, 감사합니다. 전문가 데뷔는 아니고 원래 하던 거 다시 하는 거죠. 네. 회사에서 네, 퇴사를 하게 되니까 또 알죠? 네, 뭔지. 나는 가장이니까. 네. 나는 가장이다님. 네, 나도 가장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 전문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IMF 봅시다. IMF. IMF의 배경. 나는 IMF가 싫어요. 네. 설마 이거 가지고 날 총 쏘거나 그러진 않겠지? 네. 콩사탕 같은 건 아니니까. IMF의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 빠른 경제 발전 때문이다 이거죠. 역설적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빨랐던, 너무 빠른 경제 발전 때문에 생겼다. 아니 경제 발전이 빨리 일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머징 마켓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머징 마켓이라는 것은요. 지금은 순화해서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러죠. 이머징 마켓. 이것을 우리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개발도상국. 네. 더 쉽게 얘기하면 개도국. 네. 개도국이야, 개도국. 개발도상국.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가를 개발도상국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좋게 얘기해서 개발도상국이고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럽게 못 사는 나라. 네. 인건비 더럽게 싼 나라. 그게 바로 개발도상국이야. 네. 그게 언제까지였어요? 언제 우리나라 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아시죠? 60년대는 뭐 우리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그냥 못 사는 나라였어. 못 사는 나라. 네. 세계 최빈국. 그랬다가 이제 70년대에 뭐 이렇게 사부작 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 뭐 일본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네,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운동하고 또 중동에 사람들 보내가지고 외화 벌고 뭐 월남 파병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새마을운동 국토개발 5개년 계획 뭐 벌써 개가 짖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마. 네. 저 새끼가 저로 방송을 안 다니까 3년 들었잖아요. 제 방송을. 제가 우리 집에 온 지 지금 만 3년 됐어요. 이제 4살 됐거든요. 6월달 지나가면서 4살 됐는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종목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뭔가 나쁜 이야기 할 때는 개가 쥐죠. 뭐야! 그러면서 야 그런 건 아니잖아. 개새끼 아주 그냥 네 조금 있으면 방송하겠어. 그래가지고 방송해라 너 이 새끼 어디 갔냐? 방송하겠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개 얘기가 나서 그런 건가? 네. 하여튼 못 사는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부터 이게 빠르게 경제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다 하셨죠? 새마을 모자 그런 거 새마을 옷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래도 있었잖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 그러면서 그때 뭐 경부고속도로 개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있었죠. 네. 몰라요? 왜 모르는 척해 다 알면서 다 너 누님 형님들 아니십니까? 네 모른다고 하면 이상해져나 그죠?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통금 같은 게 있었죠. 70년대 통금 있었어. 통금. 저는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네 통금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저희 삼촌이 밖에 있다가 막 12시 막 후루라기 불 그 사람들이 경찰이 후루라기 불면서 뛰어다녔잖아. 그래가지고 삼촌이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지고 통금에 걸리면은 잡혀가잖아요. 벌금 내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잡혀가지 않으려고 막 뛰어서 도망쳐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엄청나게 혼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 맞춰서 다니라고 막 그러면서 네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 그 기억이 난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빠르게 발전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개발도상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에요? 치명적 약점. 치명적인 약점 뭐냐면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오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요. 막 그냥 장사도 잘 되는데 사람들이 막 소득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기서 뭔가를 만들면 될 것 같아. 공장 세우면 잘 될 것 같아. 돈이 없어. 근데 지금 큰 공장 지어가지고 싼 인건력 데려다가 막 일 시켜가지고 네 물건 만들어서 해외에다 팔면 잘 될 것 같아. 떼돈 벌 것 같아. 그런데 돈이 없어. 공장 세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장 세울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해야지. 대출. 빌려야죠. 돈벌이가 된다는데 공장만 세우면 돈을 번다는데 빌려서라도 해야죠. 여러분 주식할 때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이 주식 사기만 하면 떼돈 번다는데 부자 된다는데 빚이라도 내야지. 달러빚이라도 내야지. 달러빚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달러빚. 달러빚이라도 내야지. 네. 빌려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막 빌리는 거야. 빌리는데 국내에서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국내에서 빌리는 것도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자율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국내에서 빌리는 것도 조금 애매한 상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자 유치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돈을 빌리기는 건 좀 애매하니까 외자 유치. 외자 유치가 뭐냐면 외국 놈들에게 하는 거예요. 외국 놈과 딜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이만큼 투자해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사서 이렇게 샤브작 해가지고 너한테 이 정도 이득을 남겨줄게. 이해되시죠?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중국도 눈부신 경제발전 이뤄간 이유가 뭐예요? 외국에게 시장을 개방했어요. 가장 먼저 대만이 들어갔죠. 대만. 네, 타이완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중국에다 공장을 세웁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원래 한민족이었잖아요. 같은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서로 통해. 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사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국인들이 와갖고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심천지역,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광동성에 그 동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동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관 지역에 막 큰 건물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 들어가면 전부 다 사장은 누구? 대만 사람. 관리자 누구? 대만 사람. 그 다음에 생산직 애들은 전부 다 중국 애들, 본토 애들. 그리고 그 생산직을 통제하는 애들이 중국 애들인데 대만 애들하고 연결이 됐었던 그런 상황. 뭐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중국의 한 공장에서 제가 이제 그 기업 실사를 나가는 그런 업무를 했었거든요. 기업 그 회사를 평가해가지고 이 회사가 거래할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제가 하는 그 실사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팀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직원은 저 외에 2명인가 밖에 없었으니까 그 부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의 어떤 그 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무 구조라든지 기타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평가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이 대만 사람들은 이 회사가 거래를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나한테도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네. 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오면은 뭐 밖에 나와가지고 막 인사했고 데리고 들어가고 사장실에 가가지고 뭐 시원한 차 주고 사장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뭐고 저기는 뭐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밥 먹을 시간. 이 얘기 예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이게 공장이 여기가 이렇게 중국은 대부분 보면 공장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앞에 정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경비실 같은 경우가 있고 여기 담벼락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기숙사 겸 공장, 여기는 공장 겸 뭐 사장실 뭐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식당도 있고요. 네. 어우 개새끼. 네. 그 여기는 그냥 광장입니다. 광장인데 물건을 뭐 싣고 나르고 하는 조용히 물건을 싣고 나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차로 이렇게 빼내는. 개새끼. 네가 중국말을 알아? 시기. 쥐뿔도 모르면서 이 새끼.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사장들하고 밥을 먹는 식당이었거든요. 식당. 내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기업 실사를 쭉 하고 나왔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밥을 먹재 가지고 알았다. 식당이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들 밥 먹느랑 같이 가자 갖고 여기 사장들하고 임원들이 와가지고 해서 식당에서 이제 자기들이 먹는 식당이 있어요. 따로 조리대가 있고 뭐 밥 해주는 아줌마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상 차렸어요. 한상 차렸는데 식탁 자체가요. 아시죠? 중국집 큰 데 가면은 이게 원형 식탁인데 위에가 이렇게 돌아가. 네, 이게 돌아가요. 그 약간 뷔페식이에요. 반찬이 막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테이블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밥을 이렇게 앉아서 이게 먹는 거예요. 반찬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걸 돌려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게 꺼내. 네.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또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회전초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막 고기에다가 막 그냥 뭐 잘 보여야 되니까 뭐 오줌 마시는 걸 갖다 넣겠어? 예. 그래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쩝쩝대면서 먹고 있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또 된 거예요. 여기서도. 그리고 따르릉 하고 뭔가 종이 울리대. 벨이. 따라라라 하고 벨이 울려요. 그러니까 요 공장 사람이 쭉 나오는데 이게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요 바로 앞에 배급소가 차려져요. 배급소.
군대 가면은 이렇게 그 큰 식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배급소가 차려. 근데 뭐 종류가 많지도 않고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배급소가 차려져 있고 앞에 사람이 있어. 이 배급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전부 다 뭐냐면 숟가락 한 개와 밥그릇 한 개만 갖고 있는 거야. 이 밥그릇 한 개하고 숟가락 한 개. 젓가락도 없어요. 밥그릇 한 개, 숟가락 한 개. 왼손에 숟가락, 오른손에 밥그릇. 아니지. 오른손에 숟가락, 왼손에 밥그릇.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그 줄을 서 있어요. 저게 뭐야? 그러고 내가 쳐다봤지. 나는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안에서 젓가락으로 고기를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쳐다봤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처음에 국이에요. 국을 먼저 떠. 그 다음에 이게 밥이야. 밥을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가면 이제 반찬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반찬을 요 밥 위에다 또 얹어. 웃기지 않아요? 밥그릇 하나에다가 국을 먼저 담아. 그 다음에 밥을 위에다 던져. 그 다음에 반찬을 위에다 얹어. 그리고 이거를 여기 벽 같은 데 서서 숟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비벼서 먹더라고요. 3, 4, 5 모여서 네 서서 먹어. 뭐 앉을 데가 없는지 나는 식당 자체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물론 회사가 규모가 좀 작긴 했지만 와 근데 나 이 안에서 먹다가 체할 뻔했잖아. 그걸 보면서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이 회사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도의적으로 좀 마음에 안 돼. 근데 대만 애들이 약간 중국 애들 깔보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외자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이지.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당했었어요. 네. 뭐 하여튼 이런 그 중국의 어떤 경제 발전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에 제가 경험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지. 네, 이렇게 안 하겠지 아마. 네, 근데 너무 좀 이건 충격적인 문화의 어떤 차이였어요. 그래서 멘탈이 그때 난 정말 이 부분을 잊지 못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임원진도 하고요. 막 그래서 우리 맘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뭐 회사도 지어주고 돈도 막 하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 빌린 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빌린 돈. 빌린 돈이라 이거죠. 돈을 빌린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일단 만들면 잘 팔리고 만들면 돈을 버니까 이자를 내더라도 내가 충분히 수익의 그런 부분들이 만족할 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점점점 발전하다가 80년대 지나가면서 이제 90년대로 넘어오기 시작할 때 정권이 바뀌죠. 네, 전두환, 노태우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해요. 왜? 경제 발전이 눈부시게 일어났으니까. 정말 빠르게 올라가는구나. 죽이는구나. 해가지고 OECD에 가입을 하게 돼요. OECD는 그 당시에 선진국의 척도. 네, 우리도 이제 OECD 회원국이야. 빠밤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방구 좀 끼는 나라가 됐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우리도 OECD 가입해서 세계에서 방귀 좀 끼는 나라. 이게 된 거야. 이게 김영삼 시대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 우리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 라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어떤 호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경기라는 게 그렇죠. 사이클이 있잖아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경기가. 그동안 계속 좋았다가 매출이 계속 늘었다가 점점 정체가 되더니 다시 이제 매출이 줄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벌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다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니까 이자가 부담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아파트를 사려고 아파트를 하나 샀어.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어. 아파트를 딱 샀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중도 뭐 상환 대출, 중도 대출이 아니죠. 중도 상환이 아니라 그 모기지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야. 매달 얼마씩 이제 갚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100만 원을 갚더라도 별 문제가 안 돼. 왜냐면 내가 3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 이자 내고 뭐 원리금 갚고 나가도 200만 원 남으니까 살만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월급이 자꾸 줄어. 뭔가 뭐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래갖고 월급이 20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러면은 100만 원 이자 내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100만 원을 세금 내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나한테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점점 쪼들리게 되죠. 그러다가
더 나쁜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였어. 그래도 이자는 계속 내야 되죠. 100만 원 내야 돼. 그럼 나한테 5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금도 못 내. 그러면은 세금을 먼저 내야 되지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내다 보니까 이자를 못 갚게 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자가 부담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 경제 불황, 우리나라의 불안감이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성장 둔화로 인하여 너무 빠르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요. 중국처럼 빠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둔화가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이죠. 이게 경기가 불안하거나 또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그 나라의 원화 가치, 즉 통화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요런 상황이 벌어질 때 뭐 다른 건 다 둘째 치고요.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뭘로 빌렸어요? 외자. 달러로 빌린 거란 말이에요. 달러로 빌려서 처음에는 1달러만 갚아도 됐었거든. 1달러에 1,000원이야. 그러면 1,000원만 갚으면 됐었어요.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1,000원 가지고 이제 1달러 바꾸는 게 안 되는 거야. 1,200원에 갚아야 돼요. 1,300원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15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을 이자 내서 어떻게 살아보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140만 원 이자를 내래. 나한테 남는 거는 1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야.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을 낮춰야 되겠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다라고 김영삼 정부에서 이야기 좀 해줬다라면 이 IMF는 안 왔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OECD 국가라는 거잖아.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 괜찮아. 우리 달러 가지고 있는 거 많거든. 외환을 푸는 거예요. 외환을 풀어가지고 뭘 했어요?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뭐 어떻게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막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막을 거야?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외화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환율 계속 올라가고 이자 부담 늘어나고 이자를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고 부도가 나는데 그 당시 돌아다니는 게 어음이었죠. 어음. 요즘에도 어음 많이 돌아다니긴 하겠습니다만 어음이 뭐냐면 나 이렇게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물건 먼저 주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차용증이죠. 물건을 받았어. 그리고 어음을 줬어. 그 어음을 이제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됐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 물건을 준 회사는 물건을 띄어먹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돈이 안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연쇄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다 부도났죠. 싹 부도났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정부는 괜찮아 하다가 빵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되겠다. IMF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생각하면 또 이제 좀 찝찝하죠. 한참 그 당시가 이제 95년, 6년, 7년 이럴 때였잖아요. 95, 6, 7. 요때 이제 저희 그 아버님도 사업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접으시고 막 나도 군대 가고 막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군대 가는 사람들도 많고 막 그 도피하는 거죠. 군 기간 동안에 내가 입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이 IMF였어요. 그 IMF가 그때 돈을 집어넣게 되면서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하죠. 이 기업을 내가 이렇게 주물릴 거야. 너희들 경기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돈 안 준다? 돈 없는 사람의 그런 비애죠, 뭐. 돈 빌리는 놈이 뭐 이것저것 조건 따질 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이제 가난하게 살면 항상 그 돈이라는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짜증나요. 돈 가진 사람이 야, 내가 돈 이만큼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 너 돈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해. 나 그거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 줏대를 가지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로 살게 돼요. 노예로 살게 됩니다. 돈의 노예예요. 난 그런 거 정말 싫어요.
그죠? 정말 안 되면은 산으로 들어가 버려 그냥. 네, 자연인으로 통나무 잘라가지고 집 만들어서 그냥 전기고 나발이고 다 없이 우물 해가지고 우물물 캐다가 시냇물 캐다가 이렇게 그러고 나무 캐서 살고 네 그렇게 사세요.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돈의 노예보다는. 아무튼간에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IMF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 빌린 거를 어떻게 했어요? 금붙이 다 갖다가 팔아가지고 네 진짜 우리는 2번 당한 거야. 네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샤부작 해가지고 무리한 정책적인 부분들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는 부분 해가지고 이게 전 그냥 국토가 모든 기업들이 부도가 날 만큼 아주 쑥대밭을 만든 상태에서 돈 빌린 거 누가 갚았어? 국민이 갚았어요. 돈 금붙이 모아가지고. 근데 금이란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금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이게 엄청난 돈이겠습니까? 달러에 가지고 이게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금이라는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을 가격이 떨어질 돈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놔두면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상품이야. 그 다음에 이것은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상품이야. 근데 그걸 2개 맞바꾼 거지.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금붙이 많이 갖다 팔고 그걸 달러 받아가지고 빚을 갚은 거잖아요. 근데 참, 네 지금 생각하면 그 너무 아까워. 난 자다가도 진짜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게 IMF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야 돼. 그죠? 네, 잘해야 되고 경제도 잘해야 돼요. 아유 정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또 승질 나네. 그래서 나는 IMF를 어쨌든 싫어요. 네, 싫은데 IMF가 뭐라고 했다고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나쁘다고 얘기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놈이 제일 끝판왕 같기도 하네요. 네, 대신 IMF가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나쁘다고 이야기했다. 수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나쁘다고 이야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게 2가지가 이제 악재가 됐어요. 자, 그럼 요거 2개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IMF는 그냥 제가 네 열받은 김에 생각난 김에 그냥 해드린 거고, 자 이제 실제적인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요거부터 볼게요. IMF 얘기 나온 김에 그냥 IMF 얘기 먼저 해볼게요. 경제 성장률이 나쁘다고 했다. 얘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 경제 성장률이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요?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 생각해보세요. 1분기하고 2분기가 망했어. 우리 그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1분기하고 2분기가 망했다 이거야. 1, 2분기가 망했는데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 거야? 자, 1년치 장사가요. 1년 동안 장사해야 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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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이렇게 벌어갖고 1년에 400만원을 벌어요. 예? 근데 1분기에 10만원, 2분기에 30만원 벌었대. 3분기부터 100만원씩 된다고 하더라도 다 합쳐서 어떻게 돼요? 24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이번 연도 망한 거지 뭐. 그죠? 경제 성장률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제 성장률 좋아요, 플러스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IMF가 못된 놈이 되는 거죠. 이거 멍충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경제 성장률 나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새삼스럽게 시장의 악재가 될 수가 없어. 왜?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뭐 보니까 제가 아는 뭐 어떤 동생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정직원인데 알바로 돌려가지고 네 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월급도 30% 삭감하고 그런 회사 되게 많대요. 그 다음에 인원 감축 뭐 자르고 막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참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전업 투자하겠다고 방송 듣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죠.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나쁘다고 하는 거 그냥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냥 다 아는 얘기야. 에휴 그랬지 뭐. 별로 기대도 안 했다. 사실 그렇다라면 이것은 악재가 안 돼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이건 악재가 안 되는 거죠. 아니다 이거야. 아시죠? 네. 야 이번에 새로 오는 신입사원 굉장히 나쁜 놈이래.
이번에 새로 오시는 그 부장님이 굉장히 네, 엄하고 나쁜 사람이래. 뭐 직원들을 아주 그냥 부려먹기로 엄청나게 그 악명이 높대. 그럼 뭐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그런 거죠. 부장이 이미 우리 부서에 오기로 한 것은 결정된 사실이고 이것은 악재다 이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걱정할 만한 악재는 아니에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나쁜 것만 다 알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게 지금의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괜찮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차 확산이란 말이에요. 2차 확산. 괜찮다고 했던 것이 괜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우려가 생겼냐면 정말로 어렵게 회복시켜 놓고 있는 경제 상황이 다시 도루묵 될 수 있다. 이 우려가 생긴 거죠. 도루묵이 왜 도루묵인지 아시죠? 예전에 그 임진왜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임진왜란 때 그 선조 임금이 그 외놈들 피해가지고 피난을 가잖아요. 궁궐을 버리고. 근데 이제 피난길에 오르니까 아무리 임금이라도 얼마나 이게 그 행색이 초라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렇게 해서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근데 어느 정말 먹을 것도 없이 막 도망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그 누추한 그 산골 집에 딱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집 주인이 백성이죠. 그 백성이 그래도 임금이라고 밥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보리밥하고 그 은어라고 했던가? 은어? 이 도루묵이라는 것을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딱 진상을 한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나머지 그 밥하고 막 그 물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지. 예, 얼마나 꿀맛이겠습니까? 막 굶고 막 그냥 도망치고 막 그런 시절에 네,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어. 그런 상황에서 이거 딱 그냥 기름기가 좀 들어가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봐라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 묵이라고 합니다. 묵입니다. 그래서 묵이라는 이름은 너무 안 좋구나. 은어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 물고기의 이름이 은어가 된 거야. 근데 이제 피난이 딱 끝나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궁궐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선조 임금이 이거 되게 한번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봐라 그 은어를 잡아다가 요리해서 가져오너라. 딱 먹었는데 이게 맛이 있나? 배가 안 고프고 뭐 배 때 이제 기름이 또 들어갔는데 네. 맛이 없는 거야. 에이 이게 맛이 왜 이러냐 이거. 다시 묵이라고 불러라. 그래가지고 도루묵이 됐다. 다 아는 얘기죠? 알죠? 모르는 거 아니었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하여튼 뭐 도루묵이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 그것을 이제 도루묵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전문 용어죠. 네, 전문 용어. 말짱 도루묵.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인데 경제 상황이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가만히 봤어요. 경제 상황이 원상복귀 된다? 백악관에서는 왜 무엇 때문에 봉쇄를 안 한다고 버티는 걸까? 저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저것을 어떻게 통제한다는 것일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뭐 생각나요? 무슨 생각나요? 그 혹시 뭐 미국 여행 좋아하시던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전 비행기 오래 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미국이면은 괌 정도 가본 적이 있다. 미국령이지 거기는. 예. 뭐 미국은 미국이니까 괌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저 4시간 5시간 이상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근데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하면은 뭐 생각나요? 캘리포니아는 뭐 건포도 이런 거 있지. 태양 뜨겁고 막 그죠? 비치, 해변. 그냥 네. 네.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네, 하여튼 휴양지. 네, 휴양지, 해변, 바닷가. 네. 뭐예요, 이게? 노는 거죠, 노는 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뉴스 나온 것들 보니까 그 경제 활동의 재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슨 사진이요? 응? 사진? 갑자기? 네. 아, 뭔 사진인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갇혀있던 사람들이 놀러를 많이 간다는 얘기죠. 놀러 갔어.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를 안 하고 놀더란 이야기죠. 그냥 밀접하게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생각이 그런 거죠. 끝났다. 이제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동네 술집 이런 데서는요. 사실 마스크도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곳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막 몰리는 지역. 이번에 이태원 이태원 클럽. 그런 데서도 지금 나온 것처럼 많이 모이는 곳. 그런데 마스크 안 쓰는 곳. 이런 곳은 확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놀러 가니까. 그래서 일반 도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져서 오히려 더 경계하고 네,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휴양지 가서는 좀 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스크 안 쓰고 다녀. 우리 동네도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슬금슬금 피해야 되겠지. 네. 왜냐면 꼭 그 사람이 감염자라서 뿐만이 아니라 일단 지금은 그게 매너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상황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은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유럽도 늘어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 보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또 관광지에 막 사람들 다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쉬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요 관광지에 사람들 몰리는 건 여전하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개방됐대요. 그럼 얘네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저 요소들을 막으면 되는 거죠. 다시 마스크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막을 수는 없겠죠. 뭐 경제 봉쇄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약간 강제성 조항을 둬가지고 네, 마스크를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분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 배경이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발생되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 있다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올라가는 것은요, 다른 지역도 놀만한 곳이 있겠죠. 사람들이 나들이 가는 것을 지금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매년 가까운 중국이라도 가서 뭔가 이제 내가 나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 보고 그랬는데 지금 비행기 못 타본 지 오래됐잖아요. 작년 가을인가? 네. 작년 여름에 제가 중국에 한번 출장 겸 갔다 왔었죠. 그리고 작년 가을에 우리 아이랑 같이 디즈니랜드, 상해에 있는 디즈니랜드 같이 갔다 온 거 그게 마지막이에요. 뭐 그 이후로는 지금 인천공항에 근처도 가본 적이 없다. 물론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매년 이제 연례 행사처럼 이제 다녀오던 부분들인데, 그것을 못 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뭐 해외뿐만 아니죠. 국내에서도 이제 갈 만한 곳이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 많은 곳. 물론 간다고 하더라, 다들. 예, 다들 간다고는 하는데, 갈 만한 곳이 없잖아요.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좀 느슨해졌어. 이제 풀렸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직접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나 이런 지역들은 워낙에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다른 지역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같이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여가를 즐기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악재는
통제가 가능한 악재가 된다.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뉴욕시 전체가 통제가 됐었던 상황과 그냥 해변가 금지, 해수욕 금지, 이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경제 자체가 봉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이 문화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백악관 입장도 이해가 돼요. 경제 봉쇄 다시 안 할 겁니다. 당연하지. 왜? 그쪽만 일단 관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 악재는 조만간 사그라지는 악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때와 분명히 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악재, 시장이 불안해서 매수를 안 하고 있고 매도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인데, 이 우려감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간단하죠? 뭐 한다고요? 통제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 악재가 될 것이다. 네. 그럼 깔끔하잖아요. 오늘은 내려갔어. 오늘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 상황들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악재라는 상황이 나왔지만 호재도 없더라. HM 우님 어서오세요. HM 우님. 네. 반갑습니다. HM님. 네. 어서오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악재라는 상황이 나왔지만 호재도 없더라.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 네, 오늘이 발표될 게 없는 날이에요. 여기 칼렌더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칼렌더 이런 게 있나? 이쪽에서 링크를 갖다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이럴 땐 카톡이 좋아, 그죠? 짠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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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잠깐만, 있다. 링크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주소를 한 번씩 찾아놓으면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옛날엔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으면, 이 포렉스 팩토리라는 곳입니다. 포렉스 팩토리. 네, 그래서 이쪽에 가시면, 주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이제 증시 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가시면, 지금 여기 했죠. 그래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증시 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증시 일정 가게 되면 이렇게 이번 주 또는 뭐 다음 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예정치, 뭐 이전치, 뭐 확정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보면은 이제 이거 보고 대부분 우리가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오늘이 며칠이에요? 24일, 25일이라고 봐야 되나? 네. 얘네들은 24일 걸 봐야 되겠죠? 24일 거. 아직 이거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니까, 네, 새벽 거 하고, 이렇게 보셔야지 맞는 거죠? 맞나? 날짜. 날짜 계산 안 돼, 항상. 문제는 그거야. 날짜 계산이 안 돼, 이씨. 네. 아무튼,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일 거 봐야 되겠다. 24일 거 보면은 특별한 게 없죠? 네. 지금 USD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시장의 중요도입니다. 색깔이 진해질수록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별거 없고요. 내일 같은 거, 그러니까 23일에는 별게 없었어요. 별게 없었고, 뭐 이제 제조업 PMI 지수 뭐 이런 것들이긴 한데, 뭐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는 게 이제 코어 듀레이블 굿스 오더, 이게 내구재죠, 내구재. 네. 25일날 발표되는 거. 그래서 핵심 내구재 주문, 이거는 이제 내구재 주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이
짜잔. 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옵니다. 네, 그냥 내구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에서 10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핵심 내구재 같은 경우는 네, 코어가 들어있으니까 핵심 내구재는 마이너스 7.7에서 어떻게 해요? 2.1로 플러스 넘어간다는 이야기야. 당장 내일 아침에 나오는 재료부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여기 있다.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0만 건에서 130만 건을 줄 것이다. 네, 150만에서 130만을 줄 것이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널 GDP네요. 그러니까 최종 확정치, 예, 최종 GDP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5에서 그냥 마이너스 5로 별 변화가 없다. 일단 이게 내일 발표될 내용인데 괜찮죠? 네, 경제지표가 괜찮아가 된다면 지수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26일 날은 뭐가 있냐면 여기 퍼스널 샌딩. 네, 이게 뭐냐면 개인 지출입니다. 네, 퍼스널 인컴 이거는 개인 소득. 그래서 개인 지출과 개인 소득 두 가지의 그 관점이 나오게 되는데 개인 지출을 먼저 보게 되면 마이너스 13.6에서 8.9로 올라섭니다. 소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야. 소득이 늘어났다고요. 그럼 뭐야? 깔끔하죠. 소득이 늘어났는데 뭐. 아니 소득이 아니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미국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뭐라고요? 소비.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건물주님 어서오세요. 네. 소비가 늘어나는 거 굉장한 호재예요. 그 다음에 소득은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소득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요건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업자들이 많아지니까. 실업자가 많아졌으니까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나 회사 잘렸어! 그런데 돈이 있어 없어? 없지.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뭔 돈이 있겠어요. 소득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늘어났어요. 왜요?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다시 직장을 돌아간 사람도 많아졌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그 소비의 어떤 장려 뭐 이런 것들 뭐 돈을 지원해 준다든지 유동성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발표될 핵심 경제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이 괜찮네. 이거는 여기다가 써놔야지. 경제지표 상황 보는 법, 보는 사이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포렉스 팩토리 이게 발음을 이렇게 해야 돼. 포렉스 팩토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진짜 F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빨로 아랫입술을 이렇게 막 살짝 물고 서야 된다고 그러죠. 포렉스. 더럽네 영어 발음. 내가 영어 때문에 서울대 못 간 사람이에요. 아 짜증나 진짜. 영어하고 수학. 영어하고 수학 때문에. 진짜 영어하고 수학만 잘했어 내가 서울대 갔는데. 아 아깝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생은 아니에요. 네 아시죠? 별로 기대도 안 했지? 젠장. 아무튼 이 영어 어려운 영어 이 포렉스 팩토리 여기 가시면은 이제 이 경제 지표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악재라는 상황은 나왔는데 호재가 없는 상황.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부담이잖아요. 일단 부담이었는데 이거 일단 오늘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태 속에서 당장 내일부터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악재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호재에 묻혀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단기적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잘하는 짓거리인가? 네, 여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어떻게 해야 현 시장에서 잘하는 건가? 이것도 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죠? 빠질 때 더 사면 돼요. 단 하향 추세의 종목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금 같은 장세 속에서 주가가 하락했어, 주가가 아래쪽으로 처박혔어, 그랬을 때 주식을 매수해서 손해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손이 안 나가. 내가 그것을 매수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용기가 없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 없으면 밤에 폐가라도 방문해가지고 담력 시험을 좀 하든가, 네. 아니면 비중을 작게 잘라서 자잘하게 투자를 하시거나. 뭐 그까이 거 하나 없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사놓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빠질 때 그냥 더 산다는 거, 이것이 꼭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좋은 전략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현금 여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죠. 저는 기아차와 현대차를 팔고서 아직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도 시황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보신 분이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요거 올라왔지만 저항에 부딪혀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다. 왜요? 조정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올라갔어요.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저항을 넘겨놓은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항을 넘겨놓은 상태에서 내가 신고가로 나 혼자 달리는데 왜 주가가 밀릴 이유가 뭐가 있는데? 없죠. 없어 그런 거. 네. 그 다음에 지난주였죠? MTN 추천주가 NC소프트. 오늘 좀 내리지만 어제 또 종가 기준 신고가 또 나왔어요. 이거 목표 주가 100만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의 흐름은 물론 흐름을 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때도 보세요. 제가 수요일날 방송 나갔어요. 수요일날. 그래서 얼마에 사라고 했냐면 82만5천원. 근데 이게 이날 82만 4천원까지 왔다 갑니다. 내가 무슨 작두 타는 점쟁이고 막 신내림 받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냥 부채도사일 뿐이지. 네, 부채도사. 신뢰합니다. 그거 아시죠? 신뢰하세요. 쇽 들여다보는 부채도사 떼기 만나요. 몰라요? 부채도사들은 이런 거 있잖아. 이 주식 이거 사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내가 뭐 신내림 받았거나 뭐 구슬 한다거나 뭐 점쟁이라서 이게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 성투자 주식 배우기 코너에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실전 매매를 이제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회사를 또 그만두게 되고 유료 사업을 하게 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실전 강의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워낙 해야 되는 컨텐츠가 많아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담이 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만 기초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다고. 왜냐면 그 강의만 들으시면요, 그 다음에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대형주는 어떻게 되는지, 매도는 어떻게 되는지, 매수는 어떻게 되는지, 눌림목이 뭔지, 지지선이 뭔지, 저항선이 뭔지, 선하나 그러면 추세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채널은 어떻게 하는지, 캔들은 뭔지, 거래량은 뭔지 다 말씀을 드렸거든. 네.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왜냐면 이것을 기본으로 알고서 시장을 바라보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이 종목은 무서운데 왜 사요? 네. 그리고 살려면 바로 사지 왜 기다려요?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그 지지난주에는 하이트 젤로. 네. 이것도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유가 좀 웃겼겠죠. 이유가 없었지 뭐 사실은.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해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자 이제 네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은 올라가도 괴롭고 내려가도 괴롭고 항상 걱정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아시죠? 술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술 마시고 싶다는. 그 여름이잖아요. 또 이제 여름. 그냥 날씨 무지 덥더라고. 더우니까 어떻게 돼요? 편의점에 3, 4, 5 모여가지고 또 술 마시기 시작했어. 근데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예요? 테슬라. 술 얘기하는데 웬 테슬라예요? 이거 아세요? 테슬라가 뭔지? 또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나? 아, 참. 테라 플러스 참이슬, 네. 이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이게 바로, 소맥이지, 소맥. 한마디로 소맥. 기가 막히는구만. 네. 소맥. 이름이 진짜 잘 짓지 않았어요? 소맥 먹고 맛 가면은 전기가 찌리찌리 온다며. 그래서 테슬라인가봐. 전기차처럼 그냥 소리 없이 맛이 가나봐. 네, 어쨌든. 그래서 테슬라, 이코르 소맥. 네. 이게 다, 뭐, 테라하고 참이슬 어디 거예요? 하이트 거잖아, 하이트. 네, 하이트.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테슬라 말아 먹으란 말이에요. 오늘 먹으면 좀 그럴라나? 네. 아무튼 그래서 술 같은 부분도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게 성수기입니다. 네. 술도 많이 드실 거고 괴로워서 먹는 게 술이고 더워서 먹는 게 술이고 성수기가 왔네. 사실 설명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왜? 잘 가는 주식은 그냥 가거든요. 시장 무시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도주가 갈 때는요. 시장이 뭐 이러든가 저러든가 관계가 없어. 내 갈 길을 간다 이거거든요. 왜냐면 시장이 폭락하지는 않을 거니까. 주도주까지도 무섭게 만드는,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폭락장입니다. 그것은 경기 침체가 나올 때 만들어지는 모습이죠. 이번 3월달 같은 경우 때처럼 네. 어떤 식으로는 성의는 보여준다는 얘기죠. 깊게 빠지고 조금 덜 빠지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회복의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변동성을 무조건 사랑하라. 변동성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변동성. 그렇다고 또 변시성의 동성 이름 가진 사람을 또 찾아서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내가 바로 변가성을 가진 동성이요. 네. 꺼져. 그런 얘기 아니야. 변동성. 변화하는 그 성질. 네. 변해서 움직이는 성질입니다. 네, 변동싱. 네, 변동성. 네, 이 변동성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장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앞서서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악재가 있어. 뭔가 불안해. 뭔가 답답해. 뭔가 힘들 것 같아. 아, 나는 정말 괴로워. 내가 지금 벌어놓은 거 뺏길까봐 무서워요. 또는 수익이 안 나고 있어요. 손실 나고 있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들이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악재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야,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IMF 원래 그런 놈들이야. 그리고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는 거 뭐 우리 아들도 알고 있어. 네, 우리 단풍이도 알고 있어요. 우리 멍멍이도 알고 있어요. 네. 아까 지진 거 봤죠? 네, IMF 얘기 나올 때 망망 하잖아. 나도 알아. 네. 걔도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지들이 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다. 확인 안 시켜줘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시장이 이미 반영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확산에 대한 우려. 정부에서 자신 있어 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핫스팟, 네, 핫존을 중점적으로 구역 관리를 하겠다 이거지. 그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1차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로서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악재로서의 어떤 영향력이 이제 그냥 잠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 악재가 이 상태에서 공교롭게도 이것을 반박해줄 만한 경제지표가 없었어. 오늘은요. 그러니까 악재만 나온 거죠. 뭐예요 이게?
빈집털이야. 딱 집을 털러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얼마나 쉬워. 예. 악재가 야 나 조금 들어가 볼게 했는데 호재가 없는 거야. 야 내 세상이지. 그러니까 막 활개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일 당장 오늘 저녁부터 강력한 경제지표의 호재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 들어온대. 악재가 어떻게 될까요?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주춤거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이벤트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장중에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지표가 일단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물러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악재는 어쨌든 약화가 될 것이고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대기 중인 호재가 있다. 투자 심리는 어떻게 될까? 문제. 지금은 악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호재가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문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악재가 무서우니까 팔아야겠다. 네. 어려운 문제 아니죠? 1번은 팔아야겠다. 2번은 더 사야겠다. 오. 어때요? 사실 정답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섭지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해요? 네. 그런 걱정 들 수 있어요. 네. 그냥 그렇게 네 말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죠?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 적도 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정황상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번 주 월요일날 그 방송 들으셨던 분들도 아마 시황 참고하신 분들 계시죠? 월요일날 주가 변동 좀 나올 겁니다. 왜? 경제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악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화요일부터 경제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뭐랬죠? 변동성 나올 때 매수해주면 좋을 것이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내일, 모레 막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다수가요. 40대에서 50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맞죠? 40대에서 50대. 그 다음에 조금 적은 비율로 이제 60대, 70대, 이제 80대까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도 계시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그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셨는데 80이 이제 좀 넘으셨대. 그래서 자녀분 나이가 나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숨도 잘 못 쉬시는 분이야. 우리 아들이 치매 예방하라고 돈을 좀 줬다는 거예요. 네, 돈을 좀 줘가지고 주식을 매수하는데 뭐 사면 좋겠슈? 그래갖고 어르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러고 그냥 끊었는데 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80대, 이제 70대 정도 되신 분들도 사실 주식 투자 뭐 10년, 20년 하라고 얘기 못 합니다. 왜냐면 70대에서 이제 돈을 모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식을 10년 했어. 10년 후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딱, 네, 계좌에서 돈을 딱 인출해가지고, 야, 나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았어! 그랬는데, 네, 육체적 자유가 없지, 이제. 죄송하지만 80이 넘어가시면은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남자들은 젓가락 들 힘만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 여자를 넘본다고는 하더라. 그죠? 정말인지 한번 내가 나중에 시험 한번 해볼게요. 네, 나이 80 정도 먹고 나서 젓가락을 딱 들었어? 그럼 됐어. 여기 넘볼 만한 여성이 있나? 내가 한번 그때 네, 동네 경로당 같은 데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때가 되면 사실은 좀 그렇죠. 그래서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너무 오랜 기간에서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요. 여러분들 10년 이상 투자하시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60대이신 분들은 10년, 50대이신 분들은 20년, 40대이신 분들은 30년, 30대이신 분들은 50년? 네, 그건 좀 많은가? 네. 보통 이제 20년, 30년 정도
투자를 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20년 후에 30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죠.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2000포인트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을까? 네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전 저걸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여기 거기 그 자리잖아요. 10년 지나도 그 자리인데요. 맞아요. 10년 지나도 그 자리예요. 근데 왜? 뭐 때문에? 많이 올라온 이후에 정말로 많이 올라온 이후에 조정을 받고 회복해서 인정받는 구간이니까 이거 끝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다음에 인정받고 많이 올라가고 인정받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가고 인정받겠죠. 그 포인트가 3천에서 끝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네, 5천을 갈지 만을 갈지 뭐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2배, 3배로 올라갔다. 100%, 200% 수익 났다. 종목은 그것의 몇 배가 더 나옵니다. 10배, 20배 기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내일 조정이 더 들어갈까요? 시장이 더 빠질까요가 문제가 아니라 빠졌냐? 그럼 내가 더 사줄게. 근데 언제 더 사줘야 돼요?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런 게 아니라 언제 더 사야 돼요? 조정이 들어갈 거면 화끈하게 들어가서 아래쪽 터치하고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월급날입니다. 아침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식 안 사고 있습니다. 왜요? 내일도 있잖아. 오늘 상황 보니까 회복을 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바닥인지 아닌지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매수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 굳이 매수할 필요 없고 상황 조금 더 보고 재수없으면 금요일로 넘겨서 월말에 사도 되고요. 여유 가지세요. 네, 여유 가지시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요.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매수를 해야 돼. 근데 그 매수의 시점을 당장 지금 할 거냐 아니냐죠. 자, 어제 보니까 애경산업 같은 경우를 이제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애경산업을 TV에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서 매수하셨대. 여기 네, 37,000원이었나? 어제? 여기 매수하셨대. 그 다음에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제 TV 보신 분들은 제가 한 이야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지? 잘못한 것을 찾아보시오. 간단합니다. 내려가고 있잖아.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목적은 뭐예요? 세계 평화? 아니면은 아프리카의 어떤 기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널리 우리 집 주변에 천리박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라. 뭐 그런 거 하려고? 제가 경주 최씨입니다. 네. 그 경주 최부자 님의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간에 돈을 벌기 위해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다. 주식으로 돈 버는 거 간단한 거 아시죠? 주식으로 언제 돈 벌어요? 주식으로 돈 벌 때. 주식으로 돈 벌 때. 언제 돈 벌어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네? 주식으로 돈 버는 때. 언제 돈 벌어요? 내가 샀는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면 돈 버는 거잖아요. 내가 10,000원에 샀어. 근데 주식이 20,000원에 올라서 돈 버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야죠. 내가 돈을 잃어버릴 때는요. 10,000원에 산 주식이 9,000원이 되면 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게 뭐 있어. 내려가는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건 그거예요.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올라갈 때. 이렇게 간단할 수가? 주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요. 잘 보세요.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내일도 음봉이 떨어지면 굳이 내일도 매수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완전 바닥에서 매수하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밑바닥 매수는요, 정말 이렇게 패닉에 빠졌을 때 근접해서 매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닥 확인 후에 돌아갈 때 매수하는 전략들이 대부분 유효하게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봉이 떨어졌어? 그 다음에 이평선 대대로 나올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버티세요. 그냥 기다리는 거야. 나는 추가 매수를 할 거야 라고 돈을 꽉 쥐고 있으란 말이에요. 근데 막 마음이 조급하지, 막 시장 뭐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못 써가지고 안달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지 마.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왜 써야 돼? 그 뭐 쓸데없으면 나 주세요. 그냥 어차피 손해볼 거 그냥 내가 소고기라도 사 먹고, 네, 황금똥이라도 싸지 뭐. 네. 네, 좋은 일 하잖아요. 그래서 성추사가, 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인사 내가 평생 은인을 삼을게요. 그런 거 아니면요, 돈 들고 기다리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자꾸 돈 보고 시장 보고 돈 보고 시장 보고 그러면 사고 싶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그럴 때, 아,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꺼버려. 안 봐도 돼요. 주식 빠지고 있는 거 보면 뭐합니까? 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같은 부분들은요, 사실 이렇게 횡보한다거나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것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저 그때 기아차 팔고서 아직도 매수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언제야? 벌써 한 3주 된 것 같아요. 2주 됐나요? 3주 됐나요? 기아차 현대차 다 매도하고 여기니까 3주 정도 됐죠. 이번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팔아가지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 같은데? 라고 볼 수 있지만 난 아직 매수 안 해요. 왜? 회수가 안 됐거든.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돼서 35,000원에 사게 되더라도 나는 회수가 되는 것을 보고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이 하시면 되죠. 그렇게. 지금 돈이 있으면 그냥 예수금에 넣어두세요. 주식은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야 돼요. 주식은 사야 돼. 이번 변동성 이용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기아차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은 매수하면 애매하죠. 아니야. 대신에 올라가고 있는 주식, 이제 상황이 바뀐 주식, 이런 것들을 만약 발견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해야죠.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악재나 호재 이런 것들 싹 정리를 해드리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이제 좀 3000% 빠지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수업만 하면 재미가 없어. 가끔씩 이제 첫사랑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런 얘기도 해야지 애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네,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이 악재를 통해서 변동성이 나왔다라면 호재를 통해서 나오는 변동성도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가고요. 일단은 이런 호재성 재료나 이런 것들 떠나서 시장에 만약에 단기적 변동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변동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아시겠죠? 서두르지 말고 매수할 종목을 잘 노려봐라. 그 다음에 지금은요, 포트폴리오가 다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물려있는 종목들 위주로 회복되는 것들에게 물타기를 해주시는 전략도 좋습니다. 물타기 강의는요, 제 거 유튜브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들어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시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6월 29일이 되면 이제 성투사의 문자반 사전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은 7월 20일부터 시작이지만 6월 29일부터 접수가 되니까 오픈 특가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실 분들은 88TV에서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요. 월요일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오늘 저녁 종목진단방송 8시부터 진행됩니다. 잊어먹지 말고 오세요. 네, 알람 꼭 해놓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무조건 눌러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방송 듣는 인구수가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좋아요 15개밖에 안 나왔어. 이거 정말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아니면 말고. 네. 아무튼, 네. 마음속으로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 오늘 저녁 8시에 방송 꼭 오세요. 저녁 8시에 방송 오시면 종목 진단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쪽으로 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늦게 들으신 분들은 녹화 방송 제가 해드릴게요. 녹화 방송 한 30분 안에 올라가니까 녹화 방송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한 6시경 정도에 마감 시황 올라갈 테니까 오늘 마감 시황도 같이 좀 잘 챙겨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수고 많으셨어요.